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한번 쭉 뵙죠?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네요. 계시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접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럴 건데, 이제 저와 함께 이제 1년 열심히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재미난 과목을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서 또 좋은 인연으로 우리 이제 또 사회 진출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무슨 과목 공부하셨습니까? 어제 학개론 하셨습니까? 민법은 하셨어요? 민법? 안 하셨습니까? 네, 순서가 공법이 먼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공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에서 민법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놓으셔야 돼요. 1차에서 민법을 안 해놓으시면 2차로 공법으로 좀 넘어오실 때 좀 계속 걸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1차 열심히 하시고 2차 공법, 2차 수업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만 살짝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잘해서 차분하게 이제 좀 적어서 적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과목이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실까요? 교재? 제 이름 같은 건 다 아시죠? 네, 그거 다 이름 같은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요 분홍색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게요. 네. 자, 일단 거기 전체 우리 입문서는 잠깐 제가 오늘 첫 시간은 좀 유보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좀 봐드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조금 수업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조금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너무 처음이니까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공부하신 분들 다 처음 공부하셨죠? 이렇게 좀 우리 지난번에 작년도에 한 8월달, 9월달부터 시작하는 분들 계실 거지만 우리가 다 처음 공부한다는 전제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탁드릴 거는 지금 요거 다 갖고 계시죠? 요게 사실은 올해 공부할 때 쓴 교재인데 우리 이제 30회 시험 대비는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 요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또 공법은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이건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이거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다 공짜로 드리려고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삐끼가 이렇게 유인하듯이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학원하고 저하고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학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계약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원이 제가 을이고 그래서 이제 싫으면 딴 학원으로 가면 돼요. 제가 또 이제 몇 년 전까지는 해커스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또 넘어오고 돈 더 준다고 넘어왔는데 작년도 보니까 돈 더 주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또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근데 이제 강사라는 게 돈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가르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전에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신문자가 몇 개가 잘 나왔어요. 잘 찍어가지고 맞아서 그 부분이 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막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학원에서 안 가르친 거를 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험생들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줄이 안 쳐 있는 걸 낸다고요. 공법 기본서를 보시면 700페이지가 넘는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분량들을 딱 정해서 그것만 줄치고 그것만 공부하시고 상당 부분은 안 해요. 엄밀히 얘기해보면 한 3분의 2까지는 안 되고 한 40% 정도 기본서 내용 중에 40%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이 많아요. 나머지 60%는 거의 공부 안 하는 세부적 사항들인데 거기서 문제를 한 4문제 내지 5문제를 내가지고 수험생들을 놀라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는 문제도 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수 35점 나온다고, 공법 점수가. 학교 다닐 때 35점 맞아보셨어요? 나는 맞아보셔가지고 많이 익숙하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안에서 애들이 영어 이렇게 학원 100만 원씩 보내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영어 점수 30점, 35점 맞아오면 욕부터 나가죠. 이 쌍놈 새끼가 이러면서 욕부터 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점수를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20점, 30점, 최소 15점도 나와요. 100점 만점에. 근데 그 점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애들 영어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맞는 거라고요. 그래도 15점, 20점 받기는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점 맞죠, 5점. 40문제 중에 38개 틀리고 2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오지선다형은 진짜 안 찍어집니다. 그런 날은 가서 빨리 복권 하나 사셔야 된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내용을 밟아 나가다 보면 40점, 50점. 우리 공법은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잡냐면 55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 70점 이상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100점 맞아서 서울대학교 가는 시험 이런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합격 점수만 나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시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은 공법보다 공부 분량이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서 한 70점 정도 맞고 2차 과목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에서 한 60점 정도 맞으시면 돼요. 이렇게 목표점 이게 공법이고 이거는 이제 공시세법이고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정보를 좀 드리면 중개사법하고 공시세법 두 과목이죠. 네, 두 과목인데 이거 합쳐서 공법보다 공부량이 더 적습니다. 공법이 훨씬 더 공부량이 많아요. 예, 그래서 공법 공부량이 한 60 정도 되고 여기 한 중개사법이 한 10 정도.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공시세법에다가 나중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는 어디를 좀 잘하셔야 됩니까? 네, 중개사법을 잘하고 이제 공법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 50점, 55점 사이로 나와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만약에 뭐 너무 제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이걸 뭐 85점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맞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세부적 사항들을 많이 좀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공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규제. 규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공법을 공부하시고 나면 왜 젊은 애들이 공무원 공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뭐를 합니까? 규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용을 빡빡하게 해주면 그 부동산 개발할 때 무슨 허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내줘 버린다고요. 구급공무원이 그걸 안 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게끔 이제 실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김영란법이 있어도 작업합니까 안 합니까? 해죠, 그렇죠? 네, 한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안 보이게 하겠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하듯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표면상으로는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맨날 뭐 꽃 같은 거 뜨면 39,000 이런 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영란법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이게 우리가 다 어른들이 그런 걸 다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워낙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규제는 이런 거 있죠. 환경 관련 규제 있습니까? 그죠? 환경 관련 규제, 교육 관련 규제. 무슨 개발할 때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애들 교육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교통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심사를 한다고요. 심사하는 거는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법에 따라서 심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그걸 배우시는 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은 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관 업무, 관청 업무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아시는데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사일 같은 것만 하시다가 오시면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 이번 달에 그걸 하는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에 그거 생소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좀 그 부분을 적응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법 과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1시간 정도 소개하고 조금 진도를 나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1시간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환불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다음 주까지는 그냥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중개사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초보적 전문가가 되시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초보적 전문가 길에 들어서는 길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공무원 공부처럼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충분히 이렇게 잠을 자가시면서 하셔도 돼요. 대신 이제 1년을 꾸준하게 중간에 이렇게 좀 놀지 마시고 중간에 한두 달 이렇게 놀고 한 2, 3주 놀고 그러면 그 리듬이 끊겨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 양을 채워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1년에 합격하